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네, 안녕하세요. 기억장소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또 밤에 바이크를 또 몰게 되었네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바이크를 편의점 앞에 잠깐 세워뒀는데,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한잔 하시던 분들께서 제 R6를 보고 저 바이크가 R1인지 R6인지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었고, 제 바이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로 시작해서 오늘 영상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진 않았어요. 네, 언제나 그렇듯 항상 카메라를 꺼두면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에 이어서 키로수는 아직 600km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이크를 한 2주 정도 됐나요? 네, 바이크를 계속 못 탔죠. 지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바이크를 아예 탈 그런 엄두조차 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출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이크가 타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 카메라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거 언제 1000km 찍고 엔진 오일을 갈아서 길들이기 그 구간대를 끝낼지, 하루빨리 길들이기 다 끝내고 전 RPM 구간대에서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운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도 저와 함께 길들이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은 키로수는 600km는 일단 넘겨버릴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매일매일 바이크를 타줘도 모자랄 판에 이번 주에는 바이크를 처음 타거든요. 왜 이렇게 타기가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나오기가 힘들죠. 뭔가 일어나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가뜩이나 뭔가를 하기도 힘든데, 터널 소리 한번 듣고 가죠. 자, 오늘자 터널 소리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퇴근을 하고 나면은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지만, 요즘 또 날씨가 또 한몫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오늘 밤에는 시원한 밤바람 맞으면서 바이크 한번 타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꿀잠 자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타려고 키를 다 챙기고 나올 준비를 끝냈어요. 나올 준비를 끝내고 나가면 되는데, 정말 부츠 신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의자에서 딥슬립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새벽 2시 반에 의자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죠? 바이크 한번 타기 이렇게 힘드네요. 정말 오늘도 그랬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앉으면 안 돼. 절대 앉으면 안 되고, 앉으면 앉는 순간 또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또 자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의 그런 악순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의자에 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렇게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났죠. 자, 오늘은 신차 길들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차 길들이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은 이제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철가루가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조사에서 길들이기 구간을 두고 길들이기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이제 뭐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 반해서 저도 길들이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심지어 이번에 이 R6를 내릴 때 센터 사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이제 바이크를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길들이기를 한 차랑 하지 않은 차량은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팁을 주시는 게, 급자라고 시작되는 단어의 운행은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급브레이크가 있겠죠? 그리고 급출발, 그리고 급가속, 이 세 가지만 길들이기 구간에서 유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주 훌륭히 길들이기를 마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굉장히 급자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운행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평소보다 더 조심히 다니려고 애쓰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할 수도 있어요. 라이더 분들마다 다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또 느끼고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뭐 바이크가 잘 나와서 뭐 길들이기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길들이기를 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길들이기가 필요한 쪽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는 길들이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해요. 자, 우선 정말 기본적인 거죠. 바이크를 운행하기 전에 엔진의 예열은 필수입니다. 너무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이크의 상식을 조금이나마 습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바이크 예열은 왜 하느냐. 일단은 그 바이크가 냉간시, 그러니까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한참 꽤나 오래 서 있을 동안에는 엔진 오일들이 모두 엔진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에어를 함으로써 이제 엔진이 돌겠죠. 엔진이 돌면서 각 톱니나 뭐 이런 부속류들 사이로 엔진 오일이 모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크가 달릴 때 이런 부속류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엔진 오일을 흘려보내는 거죠. 곳곳으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뿌려져 있어야지만이 바이크가 이 고온에서도 엔진 부품에 변형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고온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여건을 만들어 내주는 거죠. 그래서 예열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이제 엔진 예열을 약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잡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온도계를 보시고 뭐 한 칸이 차고 두 칸이 차고 한수로 표시된 분들은 그렇게 각자만의 그런 예열의 그런 단계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 단위로 해서 그 정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엔진 예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이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굴리면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 RPM 영역대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그리고 바이크를 운행을 하는 거죠. 각 제조사들마다 이제 총 몇 킬로까지는 이 정도 RPM까지만 쓰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라이딩을 하실 때 그 RPM 영역대는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R6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는 RPM은 어디까지냐, 매뉴얼상에서 보기에는 1600km까지는 이 길들이기 구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RPM 상으로는 8300rpm,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이 RPM 구간대가 9000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한 8500, 그러니까 8에서 조금 한 0.3mm 정도 더 올라가면 한 830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300rpm까지는 꼭 지키면서 타라고 그렇게 권장이 돼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엔진 오일은 누적거리가 뭐 또 거기서도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서에 뭐 1000km에 뭐 엔진 오일 한번 갈아주세요, 뭐 그리고 뭐 500km에 한번 갈아주세요, 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1000km를 기준으로 엔진 오일 한번 갈아라고 하는데, 또 그거마다 또 그것도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게 사람들마다 뭐 엔진 필링이 조금 기분 탓으로 나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한 500km에서 또 갈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 안에서 돌면서 이제 쇳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아주 피곤한 저 같은 사람. 네. 저는 이제 500km 될 때 이제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줬고, 또 500km를 더 타서 1000km 될 때 또 오일을 갈아줄 겁니다. 글쎄요, 뭐 너무 늦게 갈아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뭐 너무 빨리 갈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겠죠.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크 엔진 오일을 또 갈아주기도 하면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급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급브레이크, 급정거, 급가속, 이 세 가지는 적어도 바이크의 길들이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이런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굳이 비유를 한번 갖다 대보자면은,
자, 우리가 칼을 하나 만들어요. 칼을 하나 만드는데, 자, 칼을 날카롭게 만들려면 당금질이 필요하겠죠. 열이 최대한 많이 받아져 있을 때 망치로 천천히 두들기면서 보면서 이렇게 당금질을 해줘야 칼이 군데군데가 이렇게 날카롭게 변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마구잡이로 빠르게 막 당금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칼은 모든 면이 평평하게 이렇게 날카롭지가 못하고 어느 군데는 평평했다가 어느 군데는 또 무뎠다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모든 이제 엔진의 부속품들이 전 구간에서 소모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급가속과 급출발, 급점거 이런 건 분명히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RPM 구간대를 이제 쓸 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최대 마지노선의 RPM이 있다면은 저는 그 RPM이 도달하기 전까지 모든 구간대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길들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크,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1단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1단에 쓸 일이 많겠죠. 자, 방금 2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3단 다른 구간들을 써보려고 했는데 짧아서 여의치가 않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구간대의 기어를 바꿔가면서 주행하는 게 좋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내가 탈 수 있는 도로의 환경이 4단, 5단, 6단을 전혀 쓸 일이 없는 그런 도로라고 한다 치고 자기가 목표한 그 누적 거리까지 1, 2, 3단만 고르게 쓰다가 나중에 길들이가 끝나고 4, 5, 6단을 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길들여지지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쓰는 단수다 보니까 4, 5, 6단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은 조금 더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단에서 6단까지 속도는 그렇게 막 높진 않더라도 최대한 고르게 써서 전 기어 단수를 모두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총 3가지의 이제 저만의 길들이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각자 그리고 또는 저보다 더 경험을 많이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또 저와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라는 건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동안 제가 바이크를 타오면서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봐오면서 종합적인 그런 생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오늘 이제 길들이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이크의 이제 길들이기가 엔진뿐만 아니라 각종 타이어나 이제 소모품,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도 다 길들이기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도 이제 바이크를 이만큼 타면은 길들이기가 완성된다 이런 거보다도 각 부품들이 자리를 잡는데 어느 정도 키로수가 달려져 주면서 사용이 되져야지만이 100% 원활하게 부품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당장 자동차들만 봐도 브레이크 패드를 갈게 되면은 그 패드가 바로 그렇게 확 100%의 성능을 다 잡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품이 그 규격에, 아니 그 차에 맞게끔 소모가 되면서 자리 잡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바이크 역시 새 차 같은 경우에는 또 더욱 그렇겠죠. 다른 모든 볼트나 부품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품들 하나하나까지도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는 좀 조심히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파츠는 이제 타이어 부분인데, 타이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밟고 다니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부분의 파츠죠. 이 타이어도 이제 길들여지기가 아무래도 다른 부위보다는 좀 빠른 편이긴 하겠지만 처음에 타이어에 이게 길들이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타이어가 미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여기 이런 하얀 차선, 네, 하얀 차선 페인트 도료가 이제 덮여져 있는 그런 도로, 그리고 맨홀 뚜껑 뭐 이런 거 바른 거에서는 굉장히 쥐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이어가 또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런 길을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인데
바이크를 출고를 하시고 뭔가 타이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타이어로 갈으셨던 분이 있으셨었는데, 이분께서 이제 타이어를 갈자 말자 타이어가 이제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에 조금 무리를 해서 이렇게 각도를 주고 바이크를 타시다가 그대로 이제 슬립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뭐 타이어의 성능 이런 것보다도 타이어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런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벗겨지기 전에 무리를 한 것도 있었을 거고, 타이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이어 역시도 무조건 새 타이어를 꼈다고 그립력이 좋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면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 타이어도 충분히 노면에서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주행, 뱅킹각을 준다든지 급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한 주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목표한 이제 키로수가 약 4km 정도 남았네요. 오늘도 이제 할당량을 채웠으니까 앞으로 400km 정도만 더 뛰게 되면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의 RPM은 이제 내고 다닐 수는 있겠죠? 네, 뭐 아무튼 이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께 이런 길들이기 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티맥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길들이기 영상을 먼저 올릴 수 있었으면은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이 R6를 사고 길들이기를 하는 동안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지나가 버린 일이긴 하지만 티맥스도 같이 더 낮은 키로수대 때 길들이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R6를 가지고 길들이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은 뭐 저만의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에 제가 바이크를 타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저의 스타일대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낸 그런 길들이기 방식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다,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영상 남기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바이크 타는 영상이 대리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촬영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